뜨거운 태양이 연병장의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자결하고 있었지만 707 특수임무단 기지의 감도는 긴장감은 그 열기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모인 두 집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는데 그것은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쇠냄새가 섞인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마치 거대한 탑처럼 우뚝 솟은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미 육군 복싱 챔피언 출신인 브래드 밀러 대위였습니다. 195cm에 달하는 압도적인 신장과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근육은 보는 이들에게 본능적인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우월함을 과시하듯 소매를 걷어 올린 채 훈련 중인 한국 여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동료를 향한 존중이 아닌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707 여군 부대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주변의 미군 동료들과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품 문제를 넘어서 한국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기에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제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고 작은 체구의 여군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보며 약한 자들의 무의미한 몸부림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연병장 구석의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강지우 소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러 대위와 비교하면 작고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체구였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하얗게 질린 그녀의 손마디가 현재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갑자기 훈련을 중단시키더니 군화발로 연병장 흙바닥에 거칠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행동은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삐딱한 자세로 서서 턱을 치켜들며 한국 여군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는데 그 목소리에는 가시돋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를 과시하며 이 원 밖으로 나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나와보라고 소리쳤고 그 도발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밀러는 굵은 팔뚝을 과시하듯 흔들어대며 만약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내 다리 사이로 기어서 원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말은 통역병을 거치지 않아도 그 저열한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만큼 비열했고 그 자리에 있던 707 대원들의 얼굴은 치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기에 침묵하던 연병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분노한 여군 부대원 몇 명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 움찔거렸지만 밀러의 압도적인 체격과 그가 가진 미군 장교라는 신분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체급 차이가 가져오는 본능적인 공포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그들의 망설임을 비웃음거리로 삼아 더욱 큰 소리로 조롱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낄낄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때 무거운 정적을 깨고 강지우 소령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침착한 발걸음으로 원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표정은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기에 오히려 더욱 섬뜩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거대한 곰 같은 밀러 대위 앞에 선 지우의 모습은 마치 바위 앞에 선 작은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앞에 선 지우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고 고작 이 정도 체구의 여자가 자신을 상대하러 나왔다는 사실에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기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빈정거렸지만 지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예고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브래드 밀러 대위가 군화발로 거칠게 그려놓은 원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처럼 연병장 한가운데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원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모래바람과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그 원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다리를 벌리고 서서 자신의 압도적인 신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로 강지우 소령을 집어삼킬 듯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잔인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번뜩이며 지우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미군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내기를 걸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707 부대원들의 가슴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밀러 대위가 미 육군 복싱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대결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반면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불안이 스쳐 지나갔는데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들은 지우가 다치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밀러의 거대한 덩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분석적인 차가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부풀어 오른 근육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리고 그의 긴 팔다리가 가진 리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과도한 근육이 가져오는 둔한 움직임과 오만함으로 인해 흐트러진 무게중심 또한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승리를 위한 단 하나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지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슬슬 짜증이 솟구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거친 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발에 상대가 겁을 먹고 떨거나 분노하여 달려들기를 기대했지만 지우는 그저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밀러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게 울려 퍼지며 연병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향해 꼬마야 다치기 전에 엄마 품으로 돌아가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손을 휘저어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시랩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감지한 사냥꾼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밀러가 방심하며 내밀은 그 손은 지우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으며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고 그 속도는 사람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폭발적이었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들이킬 새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밀러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날카로웠습니다.
밀러는 눈앞에서 지우가 사라진 것에 당황하여 허공을 휘적거렸지만 이미 그녀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품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 상태였습니다. 거구의 밀러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우는 그의 뻗은 팔을 지렛대 삼아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그녀의 도약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그 모습에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우의 두 다리는 밀러의 굵은 팔과 목을 감아쥐었고 그녀의 몸은 허공에서 완벽한 홀을 그리며 회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초에서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밀러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거대한 회전력이 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공중에서 낙하하는 힘과 자신의 체중, 그리고 회전력을 모두 이용하여 밀러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195cm의 거구가 마치 베어진 고목나무처럼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는 당혹감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밀러의 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단단히 고정한 채 그대로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밀러의 관절로 전달되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연병장은 일순간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밀러의 등은 단단한 땅바닥에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인해 폐 속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컥 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우가 그의 팔을 꺾으며 완벽한 암바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잉 암바라는 고난도의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순간 밀러의 팔꿈치 관절은 가동 범위를 넘어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허리를 튕겨 올리며 기술의 강도를 높였고 밀러의 거대한 몸부림은 관절이 부러질 듯한 격통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그였지만 인체의 구조적인 약점 앞에서는 그 어떤 근육도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은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었고 핏대가 터질 듯이 솟아올라 보는 이들조차 끔찍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밀러의 고통 섞인 신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3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챔피언은 이제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작은 여군에게 제압당한 채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정이 없는 차가운 얼굴로 밀러를 내려다보며 팔에 가한 힘을 풀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압을 넘어 확실한 서열 정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항복의 의사를 확실히 밝힐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밀러는 바닥을 손으로 탭하며 항복 신호를 보냈고 그제야 지우는 천천히 기술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군복을 툭툭 털어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밀러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과 치욕감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통스러워하는 밀러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뒤를 돌아 707 부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는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한국군 진영에서는 뒤늦게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승리를 축하할 일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실력을 증명했을 뿐이라는 듯 덤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군 진영은 마치 초상집처럼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들은 자신의 영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격에 대한 우월감과 오만함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으며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둘러 뛰어나와 밀러를 부축했지만 그는 부축을 뿌리치며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용납할 수 없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비뚤어진 마음은 독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멀어지는 지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심해서 졌을 뿐 실력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며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분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연병장에서 겪은 3초간의 굴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으며 그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려 있어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우가 대열로 복귀하자 굳어있던 707 여군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한한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강한 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였습니다. 지우는 동료들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며 다시 훈련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병장의 열기는 여전했지만 그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이제 그 누구도 707 부대원들을 얕잡아 보는 눈빛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원은 이제 밀러의 패배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어 덩그러니 남겨졌고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가 그 흔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강지우 소령의 그림자는 그 어떤 거인보다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다가올 비극과 시련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밀러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향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지우가 있는 쪽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당한 굴욕적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보다 동양인 여자에게 그것도 많은 부하가 보는 앞에서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의 등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재개되었지만 양측 부대원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군들은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군을 바라보았고 한국군들은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합동 작전과 훈련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나비 효과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지우 소령은 묵묵히 자신의 땀방울을 흘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의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브래드 밀러 대위는 부러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팔꿈치에 얼음찜질을 하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다행히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는 진단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노려보며 그날의 패배가 실력 차이가 아닌 비열한 기습 때문이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복싱 대결이 아닌 변칙적인 기술에 당했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을 위로하러 온 부하들에게 한국군이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습니다.
그는 강지우 소령이 심판의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움직였다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자신의 패배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그들의 비뚤어진 전후에는 혐오감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밀러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교활하고 음습한 복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합동 전술 훈련에서 밀러 대위의 복수는 노골적이고 치졸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합훈련의 미군 측 현장 지휘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707 특수임무단에게 불리한 일정과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교묘하게 줄어들었고 보급품 지급은 알 수 없는 행정착오를 핑계로 지연되었으며 정보 공유는 한 박자씩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겉으로는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기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특히 시가전 모의 훈련에서 밀러의 방해 공작은 극에 달했는데 그는 707팀에게 낡고 통신 감도가 떨어지는 무전기를 지급했습니다. 강지우 소령은 장비 교체를 요구했지만 밀러는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그 또한 훈련의 일부라고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팀원들을 독려했고 불량한 장비 상태를 수신호와 팀워크로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원하는 것이 그들이 분노하여 평정심을 잃고 실수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707 대원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모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잡음이 섞여 들리지 않는 무전기 대신 서로의 눈빛과 몸짓만으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건물 내부를 장악했습니다. 지우는 선두에서 팀을 이끌며 밀러가 설치해 놓은 불합리한 함정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갔고 그녀의 판단력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장교들조차 그들의 숙련도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훈련 종료 호각 소리와 함께 밀러 대위는 707팀에게 최하점인 F등급을 부여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팀이 진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으며 인질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화력을 사용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억지였고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그는 평가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707 대원들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분노가 교차했고 주먹을 쥐고 부들거리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항의하기 위해 밀러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흔들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훈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태도라고 훈계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에 지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이곳이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폭발한다면 그것은 곧 밀러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 소령은 한국군 파견 대장인 최대령의 호출을 받고 지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최대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우를 맞이하며 미군 측에서 그녀의 태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밀러가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며 지우가 훈련 분위기를 해치고 동맹군 간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최 대령은 지우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지만 거시적인 외교 관계와 향후 작전권 문제를 고려해 그녀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우는 상관의 말에 절도 있게 관등 성명을 대며 복종의 의사를 밝혔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인으로서 실력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어두운 복도를 걸었고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 혼자만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부하들까지 도매금으로 무능한 집단 취급을 받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우를 맞이한 것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팀원들의 침울하고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부사관들은 밀러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성토했습니다. 그들은 지우가 나서서 이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빈말을 늘어놓는 대신 차갑고 냉정한 어조로 입을 열어 부대원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우리에게 공정한 무기를 쥐어주지 않으며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가 주는 불이익을 핑계로 패배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이며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부대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내일부터는 밀러가 어떤 방해를 하든 그것을 적의 기만 전술로 간주하고 더욱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장난 무전기가 주어지면 텔레파시라도 써서 소통하고 잘못된 지도가 주어지면 지형을 외워서라도 돌파하라는 것이 그녀의 주문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팀원들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투지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우의 말 속에서 단순한 질책이 아닌 우리를 믿는다는 무언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 태도는 180도 달라졌는데 그들은 불만 대신 침묵으로 무장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밀러가 말도 안 되는 페널티를 부여해도 그들은 군말 없이 그것을 수행했고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낡은 장비는 그들의 손에서 극한의 효율로 다루어졌고 악조건은 그들의 야성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며 팔짱을 낀 채 초조하게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밀러는 지우와 그녀의 팀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양 여자들이 도끼만 올랐다거나 군인이 아니라 서커스단 같다는 모욕적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대원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 차분한 대응은 오히려 밀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자 재미가 없어진 밀러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자격지심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밀러는 지우의 앞을 가로막고 위협적인 덩치로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네가 운 좋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정말로 나를 이긴 줄 착각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이번 합동훈련 평가서에 네 경력을 끝장낼 내용을 적어 넣을 수도 있다며 비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았고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짜 강한 사람은 입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펜대를 굴려 나를 깎아내리려 애쓰는 동안 나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우의 말은
밀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그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비켜 지나가며 당신의 그 오만함이 언젠가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밀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작은 여자에게 심리전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그녀가 실제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악마가 속삭이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실전 임무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숙소 창가에 선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그녀 역시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견제와 모욕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기지에는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기지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훈련 중이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가 곧바로 전투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을 알리는 예고된 경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코드 레드였기에 공기의 질감 자체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707 특수임무단과 미군 부대원들은 지휘관의 고함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강지우 소령은 직감적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국지적 도발이 아님을 느꼈고 굳은 표정으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벙커에 위치한 브리핑룸에는 이미 고위 장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안가 절벽에 위치한 거대한 화학 공장의 도면과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는데 곳곳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정보장교는 국제 테러 조직이 공장을 점거하고 다수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내부에 저장된 대량의 독성 화학 물질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부에서는 현장에 있는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한미연합 타격대를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작전의 지휘 체계였는데 한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작전 전반의 전술 지휘는 강지우 소령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의 강력한 요청과 화력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브래드 밀러 대위가 화력 타격 팀장으로 임명되어 함께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우는 밀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지우와 밀러 사이에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회의실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는 화학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침투조가 배수관을 통해 은밀하게 진입하여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제압하는 정밀 타격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인질의 안전과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면전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대위는 지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책상을 내리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이 이미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밀러는 헬기를 이용한 강습과 저격수의 동시 사격, 그리고 벽을 폭파하고 진입하는 속전속결 방식의 충격과 공포 전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해야만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하며 지우의 계획을 겁쟁이들의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지우는 밀러의 무모한 계획이 공장 내부에 유독 가스 파이프를 건드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지도를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도면을 가리키며 진입 예상 경로에 위치한 고압 가스 탱크들이 총격전의 유탄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지우의 경고를 무시하며 미군의 최신 장비와 화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지우가 너무 감상적이고 소심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공격하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휘관의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던 상부 지휘관들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지우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군의 지원 없이는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밀러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루한 공방 끝에 지우의 침투 계획을 일환으로 채택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즉시 밀러의 화력팀이 진입하는 절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합의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불완전한 명령 체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비 착용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밀러는 지우의 옆을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흘렸습니다. 그는 네가 망설이다가 작전을 망치면 내가 들어가서 뒤처리를 해주겠다며 지우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밀러의 표정에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지난번의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그릇된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밀러의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장비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사들은 각자의 총기를 점검하며 말없이 전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지우의 얼굴색을 살피며 그녀가 받고 있을 엄청난 압박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밀러가 이번 작전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등 뒤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답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임무 완수에만 집중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탄창을 결합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침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밀러의 도발에 휘말려 판단력을 잃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수십 명의 인질과 부하들의 목숨이라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지우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내고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은 어둠이 깔린 활주로로 뛰어나갔고 그곳에는 검은색 헬리콥터들이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거센 바람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지만 병사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탑승했습니다. 헬기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서 지우와 밀러는 서로 맞은편에 앉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껌을 씹으며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지우는 태블릿 PC로 작전 구역을 재확인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천후는 작전의 난이도를 높이는 또 다른 변수였지만 오히려 은밀한 침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지우는 헤드셋을 통해 각 분대장들에게 통신 보안을 유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별도의 채널로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우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우의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팀워크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작전의 성공 확률을 현저히 낮추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지우는 밀러를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 B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자 헬기는 저공 비행으로 전환했고 기체는 강한 바람에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기상 악화로 인해 예정된 착륙 지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해왔고 지우는 신속하게 대체 지점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을 새로운 강화 지점으로 지정하고 레펠 강화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에 밀러가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표출하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로프를 타고 어두운 숲속으로 강화하는 과정은 위험천만했지만 훈련된 대원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지상에 안착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군복을 적셨고 발밑은 진흙탕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수신호로 대열을 정비한 뒤 공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을 경고하는 듯 음산했습니다. 밀러의 화력팀은 지우의 본대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소리는 묘하게 거칠고 급했습니다. 지우는 무전으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대열을 유지하라고 경고했지만 밀러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지우는 지금 당장 그를 제지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팀원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간 투시경의 녹색 불빛만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외곽에 도착한 지우의 팀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내부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는데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적들의 경계가 허술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우는 센서와 부비 트랩을 탐지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가동했고 예상대로 곳곳에 열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우회 경로를 지시하며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밀러가 이끄는 화력팀이 지우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장 정문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우는 경악하며 즉시 멈추라고 무전기에 소리쳤지만 밀러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진입하여 공을 세우고 지우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전술 수칙조차 어기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급히 자신의 팀원들에게 엄폐를 지시하고 밀러의 돌발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했습니다. 밀러가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고 그것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그들은 가장 뻔한 경로에 치명적인 덫을 놓아두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뇌관이 작동하는 소리가 지우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하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정문 쪽에서 터져나온 굉음은 빗소리를 집어삼키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일 만큼 거대했고 강력했습니다. 브래드 밀러 대위의 판단착오가 불러온 이 폭발은 단순한 경고용 지뢰가 아니라 대전차 지뢰급의 위력을 가진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미군 포인트맨 2명이 폭풍에 휘말려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육중한 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사방으로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밀러 역시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뒤로 나뒹굴었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폭발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테러리스트들의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건물 2층과 옥상 등 높은 곳을 선점한 적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미군 화력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예광탄이 빗줄기를 가르며 나라와 아스팔트 바닥에 꽂혔고 불꽃이 튀며 죽음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엄폐물을 찾아 기어갔지만 이미 그의 부대원 중 절반이 부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무전기를 집어들고 지원 사격을 요청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링 위에서 수많은 주먹을 맞아봤지만 눈앞에서 부하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광경은 처음 겪는 공포였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강철 같은 근육과 195cm의 거구는 쏟아지는 총탄 앞에서는 그저 크고 좋은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얼굴을 처박은 채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반면 숲속 가장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우 소령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발음이 들리자마자 부대원들에게 즉각적인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정문 돌파는 자살행위였고 밀러의 무모함이 적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미끼 역할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팀원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했지만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미군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직적이고 기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하고 우회 기동을 통해 미군들을 도간의 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구조물은 방어자에게 완벽한 엄폐물을 제공했고 공격자인 미군들에게는 미로와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비릿하게 섞여 진동했습니다. 밀러는 엄폐물 뒤에 숨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하들에게 응사하라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지휘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공포에 질린 폐잔병의 절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기관총 사격은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리며 밀러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적들의 화력 분포와 병력 이동 경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섣불리 미군을 구하러 뛰어들다가는 자신의 팀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미군을 미끼로 삼아 구조 병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에 2차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우회 공격 루트를 지시하며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져 이제는 로켓 추진 유탄인 RPG까지 동원하여 미군들이 숨어있는 엄폐물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밀러가 숨어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렸고 파편이 튀어 그의 뺨을 찢어 놓았습니다.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밀러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그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의 부관인 김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지우에게 미군들이 전멸할 위기라며 개입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에 잠겼는데 그녀 역시 인간적인 도리와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한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밀러라는 개인은 밉지만 그와 함께 있는 병사들은 죄가 없으며 그들 또한 아군이라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작전의 목표를 인질 구출해서 아군 구출로 일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지우는 적의 주력 부대가 정문에 집중된 틈을 타 공장 측면의 배수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녀가 제안했던 일 아니었지만 이제는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루트로 활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격수들에게 적의 기관총 사수들을 조준하라고 지시했고 돌격조에게는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빗소리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감춰주는 훌륭한 소음 차단막이 되어 주었고 그들은 유령처럼 빗속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한편 밀러는 무전기를 통해 지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통신병이 울먹이며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거품처럼 부풀려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짜 전장에서는 근육이 아닌 판단력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초 만에 자신을 제압했던 지우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적들은 미군들의 저항이 약해지자 확인 사살을 위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검은 군화 발소리가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찰박거리는 소리가 밀러의 귀에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지만 탄창에는 총알이 몇 발 남지 않았고 손은 땀으로 미끄러워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고 다가올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건물 외벽을 타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와 적의 후방으로 착지했습니다. 그것은 강지우 소령이었고 그녀는 마치 거미처럼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적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고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야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손에 든 단검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적의 척후병목을 단숨에 베어버렸고 쓰러지는 적을 부드럽게 받아내어 소리를 죽였습니다. 지우의 팀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을 제거해 나갔는데 그들의 솜씨는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칩칩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적의 주력 부대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둔 제머를 가동했고 적들은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격의 서막이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는 갑자기 줄어든 총성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이 탄약을 보충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죽음의 사자처럼 적들을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러가 망쳐놓은 전장을 수습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장 위험한 위협 요소인 적의 중기관총 진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독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파이프 배관을 타고 올라가 천장 프레임에 매달려 이동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고개사 같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적들이 미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지우는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근육 하나하나가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공장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고 그 찰나의 순간 지우는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녀의 강화는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밀러는 번개 불빛 속에서 낙하하는 지우의 실루엣을 보았고 그것은 마치 전쟁의 여신 발키리가 강림하는 듯한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지우 소령의 신체가 중력을 거스르듯 허공을 가르고 낙하하여 적 지휘관의 어깨 위로 덮쳐졌을 때 공장은 다시 한번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상대의 목을 다리로 감아 비틀며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단말마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비백산하여 허공을 향해 총구를 난사했지만 이미 지우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둠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은폐물이자 치명적인 무기였으며 혼란에 빠진 테러리스트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소음은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아군의 비명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브래드 밀러 대위는 엄폐물 틈새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시야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 소음조차 내지 않고 수신호와 눈빛만으로 완벽한 협공을 펼쳤는데 그것은 기계적인 정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부대원들이 그저 화력에만 의존해 난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전술적 움직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굵은 팔뚝과 화려한 복싱 기술은 총탄이 빗발치는 현대전의 전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지우 소령은 권총과 전술 단검을 교차로 사용하며 미군들이 고립된 위치를 향해 현로를 뚫고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적이 소총을 겨누기도 전에 그녀의 날카로운 단검은 상대의 손목 힘줄을 정확히 끊어버렸습니다. 좁은 통로와 복잡한 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는 그녀의 동무대였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대형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고 그녀의 군복은 적들의 피와 빗물로 얼룩적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빈 탄창을 교체하려 했지만 땀과 빗물에 젖은 손이 미끄러워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구의 테러리스트 한 명이 날카로운 정글도를 치켜들고 밀러를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밀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엉덩방아를 태웠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흉악한 칼날이 번개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고 밀러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생각에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의 챔피언 타이틀도 드높은 자존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우의 시야에 밀러를 향해 내려꽂히는 칼날이 포착되었고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쌓여있던 나무 상자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도약하여 허공으로 몸을 날렸는데 그 속도는 탄환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연병장에서 밀러를 제압할 때 보여주었던 그 비상과 흡사했지만 이번에는 사리가 담긴 실전 기술이었습니다. 지우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테러리스트의 목을 두 다리로 감아쥐었고 그대로 전신의 무게를 실어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적의 경추가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거구의 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얼굴 바로 옆으로 떨어진 적의 시체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지우를 멍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강렬했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기술은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던 바로 그 동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구원의 몸짓이었습니다. 밀러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기 위해 기술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적을 제압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었기에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앉아있는 밀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일어설 수 있으면 무기를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감상에 젖어 있을 장소가 아니며 아직 구출해야 할 인질들이 남아있음을 냉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밀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어진 탄창을 주워 결합했고 이번에는 군말 없이 지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조금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오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 어둠 깊숙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제어실 앞에는 남은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을 방패 삼아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곳곳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 긴박함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침묵을 지시한 뒤 팀원들에게 각자의 타격 목표를 신속하게 배정했습니다. 밀러 역시 자신의 화력 팀원들에게 눈짓으로 사격 위치를 지정해주며 지우의 통제에 완벽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셋을 세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동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고 인질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적들에게 폭탄 스위치를 누를 틈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지우는 즉시 폭발물 처리반을 호출하고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뛰어나가 그들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는 민간인들을 안심시키며 부상자를 분류하고 신속한 후송을 지시하는 등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밀러는 한 구석에 서서 지우가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리더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책임감과 판단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빗줄기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공장 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와 빗물은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대원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장비를 챙기는 꼼꼼함을 보이며 지휘관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밀러는 부상당한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헬기에 오르며 지우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경멸과 조롱이 아닌 깊은 경외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밤은 지나갔고 그들은 살아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아침 해가 치열했던 전투의 상흔을 비추며 떠올랐지만 기지의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야전 병원 천막 안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교차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밀러 대위는 팔과 다리에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하얀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육체적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수치심과 죄책감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어둠 속을 가르며 나라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강지우 소령의 모습을 마치 느린 화면처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작고 약하다며 무시했던 그 여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자신 앞에서 거인처럼 웅장하게 등장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녀를 조롱하며 연병장 바닥에 원을 그리고 거들먹거렸던 자신의 오만한 행동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헛된 자존심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병원 천막의 입구 가림막이 걷히며 강지우 소령이 부상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침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투의 흔적인 피와 진흙을 말끔히 씻어내고 단정한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밀러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감전된 듯 움찔했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비명을 지르는 관절을 억지로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치료를 받던 병사들과 의료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소란스럽던 병원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는 절뚝거리며 지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의 195cm라는 큰 키는 더 이상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말라 죽은 고목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우의 앞에 똑바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는 통역병이 필요 없을 만큼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으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자 챔피언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싱 챔피언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껍데기와 아집을 내려놓고 패배를 인정하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밀러를 올려다보며 그의 경례를 받아주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 대신 차분한 엄격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힘이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밀러를 향한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무거운 가르침이었고 밀러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벽은 봄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전우로서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연병장에서는 합동훈련이 재개되었지만 그곳의 풍경과 분위기는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밀러가 거만하게 그려놓았던 흙바닥의 원은 비바람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미군 병사들은 더 이상 707 여군들을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군인들을 배울 점이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기술과 전술을 공유하는 활발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영웅 심리가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전우애가 뿌리를 내리면서 양국 군의 동맹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강지우 소령은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병장 외곽을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쏟아지는 영웅 대접에 우쭐대거나 현재의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란 키의 높이나 근육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땀 젖은 등은 세상의 그 어떤 거인보다 아름답고 거대해 보였습니다.